자, 76번 부동산 거래 신고제 가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 쉬었습니다. 자, 76번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입니다. 특례로서 틀리는 것은 자,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면 외국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이때 숫자 2분의 1에 동그라미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3분의 1 과반수 이런 식으로 틀리게 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2분의 1 동그라미. 자, 2번 외국인 등이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했다면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이죠. 그래서 틀린 것 2번. 공부합시다. 3번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계약 외 100만 원. 4.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 취득 시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자, 외국인이 아파트나 토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럼 외국인 신고에도 걸리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걸리니까 어느 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센 놈이라 그랬잖아. 그죠?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줍니다. 5번 신고 관청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 취득 계속 보유 허가 내용을 줄 것입니다.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거기 줄 하나 끊으시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1개월 내로 그 내용을 국토장관에게 보고하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보고 제도가 쭉 흘러가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줄 끊는 게 뭐죠?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분기 종료가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인이 부동산을 취득 많이 하겠습니까? 외국인이 많이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외국인은 석 달에 한 번씩만 보고하면 된다고. 분기가 끝나고 1개월, 그죠? 분기 종료일로부터 들어가면 요거는 외국인에 관한 거다.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틀린 것 2번. 자, 역시 77번 같은 문제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취득, 토지 취득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외국인 등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보호에 동그라미 놓고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받아야 한다. 맞다. 그래서 우리는 허가받는 토지는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하여 지금 야생생물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은 허가 대상입니다. 2번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갑이라는 사람 토지를 을에게 파는데 이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허가를 받을 때는 누가 받는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3번 허가 신청을 받은 관청은 며칠 내로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4. 만약에 우리 11조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은 별도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맞다.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다 한 것으로 봐줍니다. 다 맞네요. 틀리는 것 5번. 자, 외국인이 허가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외국놈은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다. 자꾸 외국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곧 이어지는 11조에 의한 토지거래를 위반하면 2년 징역 30%의 벌금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려면 지금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2년에 2천만 원짜리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이 토지거래 11조를 위반하면 허가 위반은 얼마다? 2년 징역 토지가액의 30% 벌금형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구분하라고 외국놈은 2년에 2천만 원 자꾸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78번 내려옵니다.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11조에 의한 토지거래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무상에 관계없이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상 때문에 X예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지. 무상,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정료로 소유권이 달라지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 때문에 X. 이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와 허가 받은 사람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또 2번도 틀리는데 토지 거래 허가 불허가를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발생한다고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토지거래 허가는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못 팔잖아요. 사회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함을 하루라도 늦게 불편하게 해야 돼. 그래서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5일 후에 발생합니다. 5일 후에 발생하고. 4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경매 동그라미 넣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예요. 여러분, 경매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경매는 관할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 그죠? 법원은 국가잖아요. 국가가 투기할 생각을 한다는 건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면제해 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쫙 다 맞죠? 틀리는 것도 5번 들어옵니까?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토지 이용 의무의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당의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밑줄 긋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 말이죠.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는 나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살겠어. 그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를 해줬는데 딱 던져놓고 땅값 오르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뭐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지금 줄 건 이유 이행강제금은 얼마일까요? 밑에 받아쓰기 합니다. 토지 취득가액의 10%입니다. 금액이 셉니다.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이면 10% 5천만 원을 매년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취득가액의 10%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79번 넘어갑시다.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이렇게 찾아갑니다.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줄 끊으시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X예요. 여러분, 토지 수용을 누가 하지요? 국가가 하잖아. 개인이 개인 땅 수용하는 건 없어요. 국가가 하는 걸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투기할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수용 허가 대상 아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한다. X 얼마?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딱 5년 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3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습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틀렸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합니다. O 답이 3번. 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한다. X예요. 소유권과 지상권만 해당되지 세 얻어서 하는 거 굳이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X.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다. 둘 이상의 시도라는 말은 이렇게 공부했죠. 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 여기는 서울 천호동입니다. 천호동은 강동구죠. 옆에 붙었는 데가 하남시입니다.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져 있으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합니다. 천호동만 정하겠다. 그럼 천호동은 서울이잖아. 그죠? 그럼 서울시장이 정하고 하남시만 정하겠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걸쳐져 있으면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은 3번 들었습니다. 80번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판례들의 문제 중요한 겁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여러분이 하나 푸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찾으시오.
자, 80번 지문도 익혀야 될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틀리는 것, 답이 몇 번? 2번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 정량은 그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자, 7일 동그라미, 공고 동그라미, 15일간, 30일 때문에 틀렸죠. 15일간 열람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고정하라고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숫자를 반대로도 잘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공주가 금 좀 씹는 애들 있죠.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해서 숫자를 고정합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데 1번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예를 들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소, 이용계획, 그리고 취득자금 조달계획, 나 얼마에 취득한다, 5억이다,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사는데 나 이 땅을 무슨 돈으로 산다, 예를 들어서 대출받아서 산다, 내 동생한테 빌려서 산다를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기 싫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취득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적으라는 말은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마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1번 지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3번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로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의 통지가 없다면 또는 선매협의 사실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났는 날이 아니고 끝난 다음 날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끝났는 날로부터 시험에 잘 들어요. 다음 날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의 매수 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로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자, 내가 여기 있는 땅을 팔려고 하는데 국가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못 팔겠죠. 그럼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파는데 못 팔면 어떻게 해야 된다? 1.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국가가 대신 사라. 국가가 대신 사라를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럼 불허가 받았을 때 이 두 개의 조치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 이 신청은 몇 개월 내로 한다? 한 달 내로 합니다. 매수 청구도 한 달 내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그러면 국가가 대신 사라 할 때 국가가 얼마에 살까? 이게 제일 궁금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 가격은 얼마다? 에게 공시지가로 한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에게 공시지가로 매수 청구를 합니다. 자, 일단 4번 맞고 5번 이때 불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수 청구 시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만약에 낮았다면 허가 신청서에 적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국가가 도둑놈적 성격이다. 그죠? 원래 공시지가로 사는데 두 사람이 신청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그럴 일도 없지만 낮았다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 청구하겠다. 자, 그래서 틀린 것 2번. 81번 실무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법령 시간의 앞부분에서도 했지만 중개계약 딱 들어오면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지금 문제, 중개계약이 뭐라 그랬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겠지. 팔아주세요라고 의뢰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인데, 이런 중개계약에서부터 이제 중개실무가 시작합니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들어와야 일이 시작되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런 중개계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5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서론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81번도 별표 딱 찍으시고 이 5개의 중개계약의 종류를 공부하는데 옳지 않은 틀린 것 찾으세요. 그럼 4개는 맞죠? 시작.
공부하셨습니까? 우리 수업 중에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옳지 않는 것. 답은 5번. 순가중개계약이란 최저 매수 가격을 정해놓고, 이걸 10억에 팔면 이렇게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상 파는 것을 수수료로 하자. 그 차액을 보수로 받는 계약 형태이므로 중개사법상 언제나 금지된다면 X죠. 순가중개계약 할 수도 있다. 근데 수수료를 초과하면 금지다.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틀린 것 5번. 공부합시다. 1번. 일반 중개계약이라 일반 중개계 밑줄 것이고,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죠. 불특정 다수의 여러 개공사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먼저 체결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2번. 전속 중개계약 줄 딱 꺼놓고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특정 개공사를 정하여 그 개공사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는 그를 전속 중개다 하죠. 3번. 독점 중개계약이란 밑줄 꺼놓고 역시 한 사람 특정한 개공사에게 독점적으로 의뢰를 하는 형태로서 가장 확실하게 보수를 보장받는다. 그래서 독점은 누가 체결하더라도 개공사에게 수수료 주겠다. 그래 개공사가 유리한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보수를 받는다니까 갈로 열고 개공사에게 가장 유리, 그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서 그렇게도 물었어요. 다음 중개의 종류 중에서 개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하면 독점 중개계약. 자, 4번 공동중개계약 밑줄 꺼놓고 두 사람 이상의 개공사가 서로 협력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중개업의 조직화, 능률화, 효율화에 기한다. 좋은 말이 쫙 들어오죠. 그리고 옆에다 하나 더 적기를 출제할 때 IT 시대에 적합한 형태다. 이것도 하나 적어 놓습니다. IT라는 말은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하다.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것들을 공동중개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중개의 서론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82번.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들어왔으면 이 개공사는 이 물건을 잘 설명해야 물건을 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은 100%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자, 물건의 조사 확인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는 상태 동그라미 놓고 중개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합니다. 그때 중개 의뢰인 줄 딱 꺼놓고 매도인일까요? 매수인일까요? 그렇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상태를 요구하는 거죠.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도인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통하여 조사합니다. 2번.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중 중개대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이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조사합니다. 그때 면적, 종류 무슨 공부를 통할까요? 옆에다가 대장 적어 놓습니다.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3번. 비선호 시설 등 입지 조건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다. 5. 비선호 시설이 뭐죠?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없다, 화장장 있음 없음 이런 것들이 비선호 시설인데 그 경사가 직접 확인해서 적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그럼 서울 시내 쓰레기 매립장을 다 찾아야 되느냐?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비선호 시설을 딱 뽑아서 1km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확인합니다. 앞으로 영업하실 때, 중개업을 하실 때 자 얼마짜리 들고 다녀야 된다? 1kg짜리 자 들고 다녀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아주 많이 나오죠. 건폐율의 상한과 용적률의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조사합니다. 무조건 X. 옆에다가 뭐 적어야 됩니까? 시, 군, 조례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건축법에 가면 공법에서 배우시죠. 1번 문제가 건폐율 용적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공법 시간에도 많이 전달했을걸요. 아직도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시험 치는 날 책상 위에 건폐율 용적률 적어놓고 시험 치셔야 돼요. 적발되면 5년간 응시 불가예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있던.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을 건축법에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 나가서 일할 때는
하남에서 일하는 사람, 용인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시, 군, 조례에 따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남시다. 그럼 하남시청에 전화 딱 하면 여기는 건폐율이 몇 프로,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걸 책상에 딱 적어놓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중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시, 군, 조례.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이 답이고, 5.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면 어디를 따라갑니까? 도면상 경계가 기준이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실제 경계는 이런 거잖아요. 저 전봇대에서 이 전봇대까지가 내 땅이다. 이거는 실제 경계고, 실제로 그렇게 지적도가 돼 있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지적도와 그게 다르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거래를 한다? 지적 도면상 경계가 우선이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4번 들어갑니다. 83번 분묘기지권 해마다 한 번씩 나왔죠. 원래 또 나올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83번 틀리는 것 하나 찾으세요. 자, 분묘기지권도 해마다 출제되는 단원이죠.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한다. X.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 딱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3번이라면 공부합시다. 1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대한 분묘 소유자를 위한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다. 여러분, 분묘기지권이 이런 거잖아. 그죠? 타인의 토지, 갑이라는 사람 땅에 어리,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땅 주인이면 야, 비껴라, 나가라,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분묘면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니까 이 땅을 이용하는 권리, 그래서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다. 그렇게 나가죠. 5. 그런 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2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면 20년간 평온 공연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우리 이걸 썰마라 부른다. 시효취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어리 땅 주인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썼다니까요. 그럼 땅 주인 1년 만에 알았다. 그럼 니 나와시오. 이래도 당연한 거잖아. 자기 땅에. 그죠? 근데 만들어진 지가 얼마가 넘었다? 20년이 넘었고 그동안에 분쟁이 없었어. 공연하고 평온하다면 인정해 주는 게 시효취득입니다. 자, 거기 시효취득인데 옆에다가 하나 메모하시기를, 예전에는 그렇게 시효취득을 하면 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료는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원래 사업자로부터 대폭 바뀌어가지고 시효취득 적으셨죠?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시험에 나와야 된다고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판례만 해도 중요한데 대법원 대법관들 9명이 전원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내용이 큰가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런 걸 내용을 듣고 계시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땅에, 그죠? 시골에 있는 내 땅에 분묘가 있는데 타인의 분묘예요.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됐어. 그리고 그 분묘를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으면 철거 안 해도 되는 게 시효취득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팔려면 방해를 받을까요? 방해 안 받을까요? 방해 받지. 내 땅을 팔려는데 그 묘가 있으면 사람들이 사러 안 온다니까요. 그럼 그만큼 잘라내고 나머지만 팔아야 돼. 굳이 판다면. 근데 지금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땅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 지금 원래부터. 그죠? 그럼 여러분이 땅 주인이어도 당연히 묘지 주인 보고 야, 사용료를 내라. 지금까지 못 받은 건 놔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래서 묘지 주인이 뭐 알아서 하고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한 30년 동안 안 줬는 거 새삼스럽게 주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지. 그럼 못 준다. 그럼 이제 소송 나가지. 소송 나가면 이제 당연히 뭐 한다? 수수료 받아내는 거예요.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묘지 주인이 아이 막 이게 막 우리 막 할아버지 산소 옮기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도는 여러분들 사회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효 취득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거 원래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2번 맞고 3번 틀린 걸로 답이 됐죠. 4.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주변의 공지까지 미치며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죠. 여러분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이 분묘를 어디까지 연결해주, 어디까지 보호를 해주느냐 하니까 우리 판례는 주위의 공지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봉분에만 한한다 하면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음식 차리는 자리를 상석이라고 하시죠. 비석, 석상 이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공지까지도 포함하는데 사성은 뒤편에 있는 바늘형의 언덕이에요. 사성은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5.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그럼 타인의 토지에 있는 저거를 언제까지 인정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존속기간은 약정에 따르고 약정을 하지 않으면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존속합니다. 제사 모시고 관리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인정해 준다. 아주 중요한 문제. 자, 이런 이제 분묘기지권이 중요하다면 더 신식인 법이 장사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이런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니까 많은 국토가 묘지로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인정 못 해주겠다 하고 장사에 관한 법률이 들어와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장사에 관한 문제 하나 푸시죠. 틀린 것 찾으시오. 자, 84문도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는 것 몇 번? 1번. 가족묘지는 설치 후 30일 내로 뭐 한다? 신고합니다. 여러분, 개인묘지는 한 개니까 신고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개인보다 더 큰 게 가족묘지, 종중, 법인묘지는 범위가 크잖아. 그죠? 이거는 허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1번 X. 공부합니다. 2번 분묘의 형태는 봉분이나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1m, 평분, 납작하게 만드는 걸 평분이라 그러는데 50cm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작게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청구공원묘지, 뭐 백합공원묘지 이런 데 가봤나요? 이렇게 도시락 뚜껑 덮듯이 납작하게 했는 건 전부 50cm 미만으로 합니다. 작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3번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자는 조성 후 30일 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연장지라는 것은 봉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밭에 뿌렸다, 수목장, 나무 밑에 뿌렸다 이런 것들은 규제가 좀 완화돼도 관계없잖아요. 봉분을 안 만드니까 신고사항입니다. 5. 그래서 4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에 줄 거 놓고 요거는 면적을 2000제곱미터까지 해도 되는 거라. 넓게 해줘도 뭐 잔디밭을 넓게 하는데 큰 의미는 없잖아. 그죠? 5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으로 합니까? 30년. 이제는 묘지는 30년만 두고 철거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옆에 좀 받아쓰기 해야 돼요. 30년으로 한다? 맞다. 옆에다가 받아쓰기 1회 연장할 수 있다. 그럼 1회 연장하면 몇 년이죠? 60년만 두는 거예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적으셨습니까? 그리고 점 찍고 1년 안에 철거. 그리고 1년 안에 철거해야 된다를 2년으로도 시험에 잘 냈어요. 1년 안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장사에 관한 법률로서 정리합니다. 85번 또 별표 문제입니다. 자, 85번이 왜 별표인가 하면 확인 설명서 1번이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죠? 자, 그러면 많이 수업 중에도 전달했지만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 모두 몇 가지일까요? 양식 모두 4가지. 1번 뭐? 주거용, 2번 비주거용, 3번 토지, 4번 준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양식들 4가지는 1번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2번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그리고 3번 중개 보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걸 다 공부해서 시험에 물을 수도 있지만 큰 줄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모두 양식이 몇 개? 4개. 여기에다가 영문으로도 하나 적어놔요. 영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뭐 여러분한테 영어로 작성하라는 게 시험에 나오겠나마는 외국인하고 거래할 때는 영문으로도 작성하도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양식은 모두 몇 장? 8장. 4가지가 있고 영어로도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가 있는데 그 4가지의 공통점은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고 중개 보수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3가지 큰 줄기를 딱딱딱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본 확인사항이 쫙 있으니까 여기 세부 확인사항이 4개인데 요 놈이 하나 딱 내려오겠지.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놈을 찾으시오. 요거 찾아내야 된다고. 다시 여기가 4개가 있는데 한 놈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낼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낼 때가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주거용 확인설명서의 세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물어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뭐는 기본 확인이고 뭐는 세부 확인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니까 여러분한테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게 4개예요. 이거 4개만 잡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고. 그래서 4개가 실내, 도배, 환경이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자, 요 4가지만 고민하면 나머지는 전부 기본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낸다. 이렇게 공부했죠. 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게 뭘까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암기하기 좋게 그냥 4가지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아파트 껍데기만 보고 사겠습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 제목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이 뭘까요?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 도배가 딱 들어오면 도색, 도배 등의 상태,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뭐죠? 일소진 암기해놔라 그랬잖아. 매연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다고. 자,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 4가지는 체크하셔야 돼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자, 이제 85번 다시 문제 읽고 답을 풉니다. 20초 동안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가장 눈에 띄게 들어야 돼. 자, 85번 시작. 85번 답이 몇 번이죠? 2번. 이런 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 다 따라가면서 암기 못합니다.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의 말은 세부 확인 빼내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죠? 세부적인 건 알고 있잖아요.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은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면 2번이 세부사항이니까 나머지는 뭐다? 기본사항. 그렇게 따라 붙는 겁니다. 반대로 들어도 찾아냅니다. 반대로. 다음 중 세부 확인을 찾아라. 세부 확인 아닌 것 찾아라 하더라도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뭐를 기억해놔야 된다고요?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제 86번 역시 확인 설명서 기재 사항인데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문제는 답이 3번이다 4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내용을 문제를 풀고 나거든 교재 기본서에 확인 설명서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1번은 맞네. 그리고 2번은 틀렸네를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
그렇게 한번 딱 확인하면 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옳지 않는 것 1번. 모든 서식의 공통기재상으로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보수는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지 양식에 다 들어갑니다. 권리관계, 보수는. 2번 비주거용 건축물, 우리말로 하면 투죠. 투.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5. 여러분 비주거용이 어떤 물건이죠? 상가, 공장, 여관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걸 거래할 때 교육시설은 뭐 이런 거 적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초, 중, 고등학교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거 어디에 중요할까요? 주거용 건물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X. 자, 3번 이제 조심해야 돼. 비주거용 건물,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사무실을 거래할 때 세부 확인 사항에는 환경 조건이 포함된다 하면 틀려요. 자, 여기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주거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실내에 들어가서 도배 환경은 세부 사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조, 소음, 진동은 비주거용에는 안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기억할까요? 비주거용 대표적으로 공장을 거래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공장에는 소음과 진동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지. 공장이 조용하면 죽은 공장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비주거용을 거래할 때는 일조 소음 진동은 안 적어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비주거용에는 환경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포함된다 했으니까 X. 당연히 4번 토지의 서식란에는 비선호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양식 3번 딱 펴놓고 진짜 있는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눈으로. 5번 임목 광업 공장재단 즉 4번 양식에는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육 상태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옳지 않는 것 3번 갑니다. 87번이 이거죠. 보기보다 잘 들어오는 문제인데 그럼 보기보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의식하고 읽습니다. 옳지 않는 것 하나 찾으시오. 자, 87번 문제는 거죠. 어렵게 보이지만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잘 알면 돼요. 자, 봅시다. 87번 옳지 않는 거. 일단 답은 2번. 임대차 확인 설명서를 할 때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공시지가 반드시 기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새 사는 사람한테 그런 가격을 왜 설명하는데 저런 거죠. 한국말 아는 사람들은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2번이 틀린 걸로 정리가 됐고 1. 중개 대상물의 위반 건축물의 여부는 건축물 내장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죠. 그리고 3번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는 모든 네 가지 양식에 다 들어가요. 취득에 따른 조세. 그리고 4번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중개 완성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여러분 거래 예정 금액은 세부 사항은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거기까지 의식을 합니다. 자, 5번 토지란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 관리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밑에다가 관리가 뭐냐 이래 물으면 경비실 유무 이래 적으셔야 돼요. 경비실 있음 없음 그거를 관리라고 그러는데 토지를 거래할 때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경비실 있음 없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주거용에 있어야 되겠죠. 비주거용 건물에도 있어야 되겠지. 2번에도. 그죠? 토지를 거래할 때는 경비실 있음 없음 이건 적을 필요 없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답게 한국말로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라는 말은 경비실 있음 없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88번 확인 설명서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그래도 1번입니다. 1번이 뭐죠? 주거용 건축물. 자, 틀리는 거 찾으시오. 시작. 지금 공부 다 했습니다. 앞에서.
자, 88번 확인 설명서 1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틀리는 건 몇 번? 당연히 3번 틀렸지. 아까 했잖아요. 비선호시설,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등은 1kg 자 들고 다니면서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X, 직접 현장 확인해야 됩니다. 자, 1, 2, 4, 5 잘 정리됐고, 특히 5번 공동중개 시 참석한 개공사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합니다. 당연하죠. 틀리는 것 3번. 자, 89번 이번에는 확인 설명서 2가 뭐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던 걸 다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비주거용이면 공장, 여관, 빌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89번 비주거용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빌딩에 대해서 거래할 때 틀리는 거 몇 번? 3번. 환경조건란에는 일소진을 기재합니다. X입니다. 환경조건이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 공부했던 것들이죠. 읽으셨습니다. 지금 그냥 답으로만 가고 있는데 꼭 확인 설명서 양식 펴놓고 한 번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확인하는데 눈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 더 하시죠. 90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인 설명서 3번이 토지입니다. 토지 양식에 대해서 틀리는 것 찾으시오. 시작. 이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많은 내용을 지금 접수하고 있는데 잘 찾아가고 있죠. 확인 설명서에 관련된 내용은 100% 출제됩니다. 그리고 또 기재 요령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아직 또 기본서의 내용을 못 읽었다면 지금 주어진 문제만 해도 한 5개 됩니다. 이것만 정리해도 충분히 따라갈 거예요. 자, 90번 토지에 대한 서식입니다. 틀리는 건 몇 번? 2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니까 1, 3, 4, 5를 적는데 5번 같은 것도 한국 사람 알아들어야 돼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든지 벽면과 도배의 상태, 환경조건 기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나 벽면은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죠? 한국 사람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토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91번부터 마무리합니다.